오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도박 중독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이면서도 상담같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거기 계신 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일단 도박 중독은 정확하게 질병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면서 일단 질병이란 표현을 썼고요. 질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도박 환자들은 모든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중독자들의 뇌 사진을 보면 이 전두엽, 그러니까 뇌 사진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전두엽이 전두엽에, 뇌에 있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독에 빠진 거라고 하고요. 그 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입니다. 예. 그리고 도박은 질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은 완쾌가 없다고 합니다. 도박은 완쾌가 없고 평생 관리하면서 당뇨병 환자처럼 또는 치매 환자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받아왔습니다. 책. 이 책. 자,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자, 이 책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을 받아와서 일단은 첫 페이지를 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은 도박을 처음에 레저라든가 아니면은 손쉽게 자기의 레저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자기의 돈, 그런 것들이 과연 옳게 잠깐만요.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도박한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에 내가 도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건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한 건지, 적당하게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도박에 지나치게 빠져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등등, 그 내가 도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도박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과연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 내가 얻은 것은, 그러니까 도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도박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나오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도 저한테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일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을 먹듯이 저도 매일같이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약이 뭐냐? 그 약물을 먹는 거,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계속 내 정신을 놓지 않도록 계속 글을 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도박 중독 환자다 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도박을 끊을 수 없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매일, 제가 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은 무엇이냐? 내가 도박을 통해서 얻은 것과 그 다음에 잃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노트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딸이 선물해준 일기장인데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록을 할 거예요. 뭘 쓰느냐? 첫 번째, 나는 도박 중독 환자다. 자, 무엇을 쓰느냐? 첫 번째, 나는 도박 중독 환자다. 두 번째, 나는 첫 번째, 나는 도박 중독 환자다. 두 번째, 나는 도박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도박에 대해서 잃은 것과 그 다음에 얻은 것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일 쓰는 게 바로 단도, 도박을 끊는 약을 매일 저는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나,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오늘 거기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약을 하고 매주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진행 과정을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매일 약을 먹지 않고 내가 마음속으로 깨우쳤다고 한들 그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는 암에 걸렸어, 건강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들 암이 낫지는 않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죽을 때까지 치료를 이어나갈 것이고, 이거는 불치병이거든요. 절대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7년 동안 도박을 끊었다가 다시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 와도, 수년 동안 갔다 와도 다시 도박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도박은 뇌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뇌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엔 그 뇌가 도박을 하면 사실 딸 확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그 다음에 FX 마진 투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마진 투자 등등 다 도박이라고 칩니다. 자, 도박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박은 바로 확률이 작은 것에 내 가치 있는 것들을 거는 거죠. 주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따는 사람은 3% 내외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상위 3% 안에 들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수치를 다루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패턴, 그 다음에 차트 분석, 거래량 등등 나름 분석을 하면 분명히 그 3%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이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은 자기가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이 낮은 곳에 자기의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공포심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성적이지 않는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도박같이 확률이 적은 곳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가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잃고 자기 자신도 안 좋은 곳으로 내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뭐 상담을 받고 치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매일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의 약은 바로 매일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도박을 통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도박 중독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도박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그런 글들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투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끊기 힘들고 어려운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건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회에 피해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약을 꾸준히 먹고 항상 자기 전에 정리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거기서 준 책, 이걸 항상 읽고 약을 주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죠. 상당히 아직도 뭐 힘들다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꾸준히, 저는 그래요. 꾸준히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단도해서 꾸준히 치료를 해서 평생 이 불치병 도박 중독에 대해서 도박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